네, 저는 이제 뭐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이미 아시지만 저는 이제 2000년에 발령받았으니까 지금 25년째 접어든 거죠. 예, 중학교에만 계속 있었고 중학교 교사고요. 지금 고려학교는 2019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해가 7기 저희 1년 단위로 이제 모집을 하는 모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7기 방에도 자주 이렇게 이제 공지 같은 걸 올릴 때 실천교육교사 모임, 네, 요 활동도 하고 있는데, 제가 대구 회장을 2018년부터 해서 한 4년, 2년씩 연임해서 4년 하고, 또 2년 동안은 수석부회장, 전국 수석부회장 활동하다가, 올해는 이제 전략기획실장 겸 연수팀장 해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 연습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사실은 고려학교에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가져간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실전교사 회원과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전교사 교육교사 모임에서 주관하는 모임이지만 고려학교에서 기존에 하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 이제 같이 참여하고 또 뭐 화요일 이렇게 일부러 이제 잡아가지고 고려학교 선생님들 어차피 많이 참여하시라고 고전 토론 모임이나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모임 이런 것도 사실은 고려학교 7기 선생님들의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참가비를 이제 따로 받고 페이백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전에 뭐 새벽 기상 모임부터 해서 글쓰기 모임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해보니까 그냥 할 때보다 이제 돈을 걸고 하고 또 페이백을 할 때 좀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니까 제가 안내하는 모임에 대해서 좀 시간이 맞고 기회가 되시면은 사실 들으면 다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책 출간을 어떻게 이제 계기로 하게 됐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저나 번역이나 뭐 이런 거 다, 어, 이제 예스24 작가 등록돼 있으면 새 책이 나오면 뭐 이 작가가 쓴 다른 책 이래갖고 막 뜨는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름 올린 게 한 20권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고, 고려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니까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자꾸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가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 실전 달, 교육은 10,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홈페이지 들어가고 가면 가입 경로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뭐 고려학교도 7년째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천 교육교사 모임 운영진도 거의 뭐 7년째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2018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학교 일 하면서 언제 뭐 이런 걸 다 또 책을 쓰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스스로 정체성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잡고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체인지 메이커긴 하지만 좀 책으로 영향을 끼치고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 약간 이런 정체성을 가진 후로 뭐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라는 게 변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저는 이 체인지 메이커의 여정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2016년에 저는 이걸 처음 접했는데 이걸 들었을 때 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한다는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특히 학생들이 이제 뭐 주입식이나 설명식 아니고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선생님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제가 주도성 관련한 책도 썼지만 요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 굉장히 학생들의 주도성을 이끌어내는데 좋은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 중요한 건 행동해본다. 해보는 게 또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 퍼뜨리기.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경험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뭔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누는 이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2박 3일 동안 체인지 메이커 연수 듣고 나서 그러면 이게 나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퍼뜨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음, 이제 대구시 전체, 저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공문을 내서, 제가 그냥 공문을 내서 선생님 모집해서 첫 모임이 한 4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 이후에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대구에서 이제, 어, 체인지 메이커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1년 차 때는 뭐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하는 자발적인 모임을 했고, 그 이후 2017, 18년 2년 동안은 교육청에서 이제 2천만 원 지원받아서 교사 전문 학습 공동체 공식적인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렇게 이제 연구의 활동을 하면서 이걸 많이 퍼뜨렸어요. 근데 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 결국은 수업에서 이제 구현을 하려면 이게 프로젝트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련한 뭐 수업 사례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걸 좀 시도하고 나누고 이런 게 재밌어서 좀 많이 그쪽으로 수업을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수업했던 걸 선생님들이랑 많이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퍼뜨리기에 되게 꽂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근데 체인지 메이커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퍼뜨리게 됐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2023 저자 출판 기념회 이렇게 돼 있는데, 대구에는 다른 지역도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시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라도나 뭐 경남? 이런 데도. 그러니까 대구 교육청에서는 이제, 작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당첨이 되면, 연말에 10월쯤에 이제 출판사 투고하듯이 제가 원고를 다 써서 이제 교육청에 투고를 하면 교육청에서 이제 원고를 선정을 하겠죠. 심사위원들이 전문 뭐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어 만약에 이제 그 명단에 들어가면 1인당, 그 한 팀당, 뭐, 개인이든 공저든 350만 원을 이제 출판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책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줘요. 그래서 제가 중등학급 경영이라는 책 또 요 프로젝트로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라는 책도 요 프로젝트로 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고전 읽고 쓴 고전 10미닛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고전 10미닛 따서 프로그램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총 세권을 그러면 제가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네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학생 저자. 그러니까 대구는 책 쓰기에 되게 진심이고, 책 쓰기 사업을 한 게 뭐 한 15년 넘을 정도로 그렇고 특히 학생들을 저자로 양성하는 그런 걸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에 출간된 중등학급 경영은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1세가 이제 거의 좀 빠른 시간 안에 팔렸고 원래 이 지원할 때 이제 조건이 1년간의 수익금은 이제 기부하는 건데 사실은 뭐 기부를 안 한다고 누가 따라다니면서 기부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자발적으로 이제 저자들이 기부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1세 다 판매되고 이제 300만 원 정도 수익금 이제 생긴 거를 다 기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 그 해에 전체 기부금이 700 얼마인데 제가 300만 원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기수 선생님들끼리 제가 이제 기부왕 했다면서 막 그렇게 했고 여기 이제 전체 축제할 때 여기 제일 오른쪽에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강의대우 교육감님이신데 하여튼 그 대표로 몇 명 올라가서 이제 받을 때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책이 제가 뭐 크게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쓴 건 아니지만 또
책이 반응도 좋고 또 좋은 일에 쓰이니까 이건 장학기금으로 학생들 장학기금으로 쓰이는 이제 재단에 기부를 한 건데 기부하는 진짜 좀 저한테는 진짜 엄청 큰 돈이죠. 기부하는 그런 경험도 해서 되게 좋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도 이제 인력간 수익금을 기부 요때는 예정이라고 했지만 했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 책만큼 반응이 없어서 많이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책은 그래도 제가 책 출간한 경험이 이미 있는 상태지만 여기 교육청에서 또 이런 사업에 제가 참여한 이유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역을 어 발전시킨다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요런 거는 이제 목록으로 만들어서 각 학교의 도서관에 이제 배부되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또 홍보 효과도 있겠다. 이왕 책 쓴 거 많이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신 분들은 요거 계속 요 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저는 이제 학생들 항상 책 쓰기 프로그램에 이제 몇 시간이나마 제가 강사로 이제 투입되는 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학생들하고도 한번 내보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책은 번역서였고 그 다음에 뭐 공조도 했고 전자책도 써봤고 POD 방식으로 이제 북극구도 해봤고 되게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서를 쓰시는 경우에는 그냥 한 출판사하고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 출판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또 좋다고 생각해서 어, 뭐 케이스가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그래서 요게 고전태민이라시는 요 책이 음, 이제 제가 학년 전체에서 고전 읽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한 200명 정도 열반 아이들 데리고 1년에 10권을 읽혔어요. 고전을. 10권을 읽히고 뭐 패들렛에 자기 생각도 적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아이들이 우리가 7명이었나? 아이들이 이제 글을 좀 이렇게 독후감이죠. 쉽게 말하면 잘 써낸 애들 글을 잘 썼다기보단 그 기간 안에 냈던 애들, 제가 담임했던 애들 위주긴 한데, 그 애들 글을 엮어가지고 고전 태민이 돼서 이제 하루 10분이라도 읽자라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애들도 실제로 학교에서 뭐 5분, 10분씩 읽어서 책을 다 읽은 거거든요. 과제로 내주거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아이들도 책 읽고 했던 거, 그런 내용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등학급 경영학사 이지 이제 이렇게 책을 쭉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인지 메이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메이커 접하고 제가 좋았던 거는 아, 내가 뭔가 이제 많이 연구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체인지 메이커였구나. 내가 이미 체인지 메이커구나. 나는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이 저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 그 밑바닥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제가 디자인 싱킹이나 체인지 메이커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딱 꽂힌 게 또 이제 요건데 창조적 자신감. 그래서 잘 못하는 일에 도전하고 덜 완성된 것이라도 세상에 꺼내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번역도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실력이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나 뭐 이렇게 했다면 내가 아직 한 권도 책을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오히려 책을 이제 글을 쓰는 걸 두려워하고 이제 책이나 이런 거 쓰는 것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자기 기준이 높은 거죠. 그죠? 자기 검열이 높은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도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책 쓰는 장르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인드가 해야 하면서 성장한다, 하면서 배운다. 이게 학생들에게도 갖춰져야 되는 마인드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특히 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완벽하게 하려는 좀 그런 성향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책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번역서인데 아마 제가 낸 책 중에 통틀어서 아마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인 걸로 아는데 이제 번역은 사실은 매절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자 원고지 뭐 기준으로 뭐 얼마 이렇게 이제 딱 번역비로 받아요. 이게 인쇄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출판 그 먼저 판매 지수랑은 이제 작가가 받는 돈이랑 거의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이게 되게 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책이 진짜 많이 팔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치면 차라리 매절로 이제 받으면 책이 팔리든 안 팔리든 나는 번역비는 받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번역을 하게 된 거는 페이스북에 제가 아까 실전교육교사 모임 말씀드렸는데 그 멤버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회생님이고 이미 막 책을 학교라는 계물 이런 책도 쓰시고 되게 진짜 좀 저명하신 그런 분인데 이제 제가 페북에 뭐 지금도 지금 예전에 자주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어느 날 들어갔는데 본인한테 번역 제의가 들어왔는데 본인은 번역은 안 한다 하고 싶은 사람 댓글 달아라 그랬는데 제가 뭘 믿고 댓글을 딱 단 거예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댓글 달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댓글 달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출판사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 프레임이 프로젝트 수업책 쪽으로 계속 시리즈로 내고 대표님이 되게 또 의식을 가지고 하시던데 그때는 이제 뭐 본 적도 없고 그냥 이제 메시지로 전달받고 계속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어쨌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영어 연구회나 뭐 스터디 모임 이런 거 이제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 멤버들한테 번역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다들 뭐 이제 두려워하시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번역하겠나 바빠서 안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저 빼고 두 명이 더 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총 세 명이 대구에 있는 영어쌤 세 명이 번역을 했고 이제 장발견 선생님이라고 영어과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수석님이 계신데 수석된 지는 한 2, 3년 정도 되셨죠. 그래서 그분하고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 장발견 수석님은 요 이후로 이제 또 단독으로도 지식 프레임하고 번역서를 또 몇 번 더 냈어요.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2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첫 시작은 댓글 한번 단 걸로 제가 번역을 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대표님한테 우리가 그 전문 번역가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뭘 믿고 맡겼냐고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한테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어 저를 소개하고 우리 연구에 막 그 당시에 연구에 소개하고 뭐 이럴 때 되게 막 한련한 의지나 열정이 막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제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가 2016, 17년 그 시즌부터 저는 좀 교사들이 책 쓰는 것도 붐이 일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그다음에 강의나 이런 것도 뭐 교수님이 와서 이론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 사례를 많이 듣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저도 거꾸로 교실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번역도 전문 번역가한테 맡긴 것보다는 이제 그 교육학 용어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부터 이제 쭉 선생님들이 번역하는 사례도 많고, 어, 이제 강의나 뭐 또 책 쓰시는 경우도 많고,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사실 잘 되니까, 어, 그, 티처빌에서 먼저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프로젝트 수업 어디까지 해봤니라는 그러니까 15차시의 영상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연수도 사실 여러 번 찍었는데 이 연수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좋았던 게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워크숍 형태로 그냥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 모집해서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실습하고 이런 게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신 분들도 앞에 이론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선생님들 실습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 짜고, 그 다음에 피드백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 저는 생각하면 앞으로 이렇게는 좀 구현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혹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뭐 책을 이미 읽으셨더라도 좀 감이 아직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원격 연수योग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내면, 그러니까 책 자체로 내가 뭐 수익을 얻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이제 보니까 책이 하나의 제 강의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제가 이제 4대 부중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수업 사례가 많기도 했고, PBL 실천학교에 근무하면서, 그렇지만, 수업만 있는 것보다는 제가 제 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번역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이 책 가지고 스터디하고 있는데 좀 와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로도 연결이 되고 그랬었고,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딱 번역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그 교육업체랑 연결되거나 출판사 연결되기 힘들었을 텐데, 제가 이제 이때 이미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2014년인가 15년부터 하고 있었고, 저는 약간 수업 일지를 블로그에 남겼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지금 옛날에 블로그 쓴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썼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이제 수업 성차를 거기에 다 남겼어요. 남겼고. 그래서 그날 수업 들었는 거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다, 막 기록 남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제 수업 사례 같은 게 블로그에도 쌓여있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거기 앞에 제가 목차 부분에 블로그는 내 명함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진짜 뭐 잡다하게 책 읽은 거나 자기 경영에 대해서 많이 올리긴 하는데 요 당시에는 수업 사례 위주로 많이 올렸고 그게 하나의 제가 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걸로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쌤 동네 쌤 모임이 엄청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티처빌이 쌤 동네 만들 때가 한 2016년, 17년이었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담당자가 막 저 찾아와가지고 이제 쌤 동네에 글 제발 좀 남겨달라 해서 블로그에 이제 막 글을 많이 남기니까 그런 식으로 뭐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좀 반응이 괜찮으니까 이 지식 프레임에서 대표님이 먼저 또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이제 책을 또 번역하게 됐는데 이제 요 책은 장발간 쌤하고 세 명이서 프로젝트 수업은 번역을 했고 선생님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는 이제 김병식 쌤이라고 어, 두 명이서 저랑 두 명이서 번역했는데 장발간 선생님은 이거 번역하면서 너무 진이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은 당분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두 명만 같이 했는데 이때도 이제 책을 낼 때마다 사실 선생님들 그 저자들은 약간 김치 국물을 마시거든요. 이거 막 책 너무 잘 팔렸으나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이때도 닭고기 스프 시리즈가 왜 그 류시아 시인이 이제 번역한 책이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면서 우리 또 되게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 그냥 어 실세가 다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책도 되게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게 선생님의 영혼의 닭고스프가 미국식 그냥 교단 일기예요. 미국 선생님들의 이제 본인 얘기 사례가 쭉 실린 건데, 챕터별로 다 등장인물이 다르고 실린 건데, 이 책 번역하면서 제가 번역하면서 막 울고, 감동적이어서,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이 이제 또 막 읽고, 너무 이렇게 좋은 작업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줘서 이제 이 책도 나름대로 기억이 남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제 고생해서 만들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뭐 열 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것처럼 좀 자식의 비유를 하거든요. 책 내신 분들은 좀 그랬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 가지고 어, 또 선생님의 영어를 위한 스프도 했지만 또 다른
이제 출판사에서 아까 테크빌 교육 티처빌 연수원 거기서 또 디퍼러닝이 체인지메이커 교육이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해달라 해서 번역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체인지메이커를 알려주신 요 두 분 하니커 그다음에 세은커라고 이제 체인지 메이커 붙여갖고 성경커, 뭐 하니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제안을 해서 같이 번역을 하니가 이제 미국에 또 살고 있고 그래서 같이 번역을 하고 연수는 또 세 명이 같이 찍고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체인지 메이커 연구회를 2017, 18년 2년 동안 교육청 예산 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테크빌 교육에서 그때는 즐거운 학교였어요. 지금 그 이후로 테크빌 교육으로 이제 출판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고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나온 책은 아마 처음일 건데 이때도 편집자님이 굉장히 저의 그런 이런 의지, 체인지 메이커를 퍼뜨리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공감해 주시면서 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대구 선생님들로만 거의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인지메이커 연구회 일부러 책 여기 그 저자명에도 당당하게 대구 체인지메이커 연구회 이래가지고 이때는 저는 또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책을 뭐 꼭 서울 경기권 사람만 내라는 법 있나? 대구 사람은 내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일부러 붙여가지고 그렇게 넣었고 한 꼭지라도 이제 책 원고를 내신 분은 사실 저한테 개인한테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온 책이었지만 여러 명의 사례가 실리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사례를 실었고 교과별로 그렇게 해서 다 선생님들 저자 등록 이렇게 이제 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3세 정도까지 이제 팔렸으니까 그냥 반응이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북으로만 PDF 파일로만 이제 판매를 하긴 하는데 아까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이제 미국 사례이기 때문에 번역체고 이래서 힘드신 분은 체인지 메이커 교육 요 책에도 사례가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신 사례이기 때문에 동아리나 수업 관련된 거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체인지 메이커 연구회를 제가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교육청 주관에서 이제 예산 받아서 이제 하는 연구회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막 요구하는 조건을 막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 연수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예산 사용도 뭐 그렇게 자유로운 편은 아니고 근데 이제 연수식으로 직무 연수식으로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연수 시간 필요하고 막 이러시니까 오시긴 오시는데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런 거 있네 하고 실천 안 하시고 지속성이 없으니까 좀 최소한 1년 단위로 같이 가는 모임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대화의 안전지대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실천하는지도 서로 이제 점검이 되니까 1년 단위로 가야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제가 경남에서 구름학교 성장학교를 하는 거 지켜보고 아, 나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2019년에 고려학교가 된 거고요. 사실은 교사성장학교 고려학교인데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 교사성장학교라는 또 단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교사성장과 또 제가 처음 이렇게 고려학교를 만들 때 교사성장이 과연 이제 뭐 어떤 맥락에서는 맞닿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좀 뭐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넓게 보자면 뭐 선생님들이 이런 모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거는 뭐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회원으로 기부하는 단체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크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선생님들한테 도움되는 뭐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에도 체인지 메이커로 우리 교실을 체인지 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원격 연수를 촬영했고 사실 원격 연수 촬영할 때마다 고려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패널이나 이렇게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블로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블로그에 올려온 글을 보고, 이제 여기 테크블 교육에서도 아까 디퍼러닝도 그렇고, 요 책 쓰자고 했는 편집자분은 지금은 이제 출판사 대표님으로 독립해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그분도 제 블로그 보고, 번역서 반응이 괜찮으니까 같이 작업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 세대를 위한 미래교육, 미래학교 이 책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앞서갔던 것 같은데, 예, 요즘 막 디지털 AI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때는 제가 테드 에드에 대한 걸 했는데, 제가 테드에 초청받아서 이제 테드 서미트 다녀온 경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도 다, 블로그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쓴 글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보면 또 누군가는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되게 좀 양가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 교육도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출판사랑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도서 쪽으로만 계속 쓰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또 엉뚱하게도 내가 이제 번역하고 체인지맨 교육책 쓰고 이럴 때 특히 번역할 때 뭘 느꼈냐면 내가 글을 참 못 쓴다. 한국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해석은 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문장을 되게 그럴듯하게 이제 예쁘게, 만드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글을 좀 잘 쓰고 싶고, 글쓰기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구에서 사실 들을 수 있는 글쓰기 수업 자체가 그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에 있는 분을 겨우 알아내서 이제 그 작가님한테 이제 글쓰기 특강도 듣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딱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무조건 이제 글을 내야 된다. 이렇게 예를 35일이면 35일 동안 매일 한 편씩의 글을 써서 그걸 모아서 이제 책이 되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차 같은 거는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작가님한테 책 쓰기 한 다음에 뭐 고학교 쌤들도 그렇고 또 많이 거기 참여해서 그 이후에 책 이제 쓰신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나도 좀 글을 잘 쓰고 싶다. 내가 책을 단순히 낸다 이것보다는 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출판사에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메일을 무작정 보내서 몇백 군데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내서 투고를 하고 이제 출간 기획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원고는 거의 완성된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었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딱 이메일을 보내고 바로 딱 전화를 주신 출판사 대표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출판사랑 하긴 했는데 이렇게 투고를 하면 여러 군데서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중에 이제 조건에 맞는 어 제일 괜찮은 이제 출판사랑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과연 내가 쓴 글을 누가 책을 내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딱 연락을 받는 순간 진짜 그때는 되게 행복한 순간 인생에서 이제 기억할 만한 행복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때는, 그전에도 물론 제가 계속 몇 권의 책을 냈지만, 이게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이게 제 어린 시절부터 해서, 교직의 뭐 실수담이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 에세이는 100% 한 권 전체가 제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전에 수업 사례 얘기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때는 진짜 산후 우울증처럼 책 내고 나서 괜히 괜히 냈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개인적인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또 이 책도 많이 팔린 건 아니지만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격려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이 책 보고 본인도 이제 용기를 가지게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손편지 막 하고 선물 막 학교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이메일로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도 있고 해서 이 책도 진짜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책에도 이게 다 소스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수업이나 학급 경영 사례가 어 제가 인제 선생님으로서의 얘기니까 그런 게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후에 프로젝트 수업책 제가 인제 냈잖아요. 그다음에 학급 경영실 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다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언급했던 게. 그래서 이게 여기에 되게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었다면 그 이후의 책은 쪼끔 더 뾰족하게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쪼끔 더 쓰게 됐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평소에 쓴 블로그에 쓴 글이나 제가 혼자 블로그에도 올리지 않고 일기처럼 쓰는 글이나 그다음에 책에 뭐 실렸던 글이나 고런 글이 그다음 책에 다 소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도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요 책에서 보면 뭐 이제 제가 긍정에 좀 이렇게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대표님도 인제 이 어 제목으로 책을 뽑아 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행복한 교사가 되는 15 가지 습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제 요렇게 어 자기 경영 쪽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계발하는 고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저고 제 오른쪽 옆에 이선 선생님 그 옆에 박현수 선생님 이렇게 패널로 같이 또 촬영에 임해 주셨고 요 두 분은 그때 인제 우리 학교 같이 하던 선생님이고 이렇습니다. 요게 아마 비상교육에서 찍어서 지금도 오픈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고렇게 인제 해서 저희가 다양한 뭐 선생님들 프로그램 엿도 약간 실습처럼 하면서 고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코로나 직후인가요? 뭐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인제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소수로 인제 모여서 이렇게 대담하는 이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다음에 나온 에세이가 제가 가슴에 품은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인제 얘기해요. 되게 주제도 다양하게 하나 뭐 이렇게 자기 전공 분야를 정했으면은 보통은 인제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쓰는데 가슴에 품은 여행 갑자기 여행책 썼다가 그다음에 제가 긍정의 힘으로 교직이 되는 이 책도 저희 당시에 근무하던 교장 선생님한테 인제 딱 들으니까 "보통 이런 거는 퇴직할 때 쓰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왜 자기 그 생일 돌아보는 이런 거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뭔가를 쓰고 싶었어요 이때. 그래서 저는 인제 '글쓰기가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쏟아내고 싶을 때 딱 쏟아내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약간 정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글을 별로 길게 쓰고 싶고 복잡하게 막 고민해서 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또 굉장히 쓰고 싶은 시기가 오면 또 써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블로그보다 그냥 인스타에 인제 짧게 짧게 뭐 기록 남기고 이 정돈데 어쨌든 요 내용이 예전에는 이제 내가 막 쏟아내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이제 해서 책을 냈다면 요 가슴에 품은 여행은 인제 아이하고 여행 다닌 이야기 뭐 제가 예전에 예양대학에 다녔던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요때가 딱 코로나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행은 갈 수 없지만 이제 예전에 여행을 꺼집어내 보면서 뭔가 이제 제가 인사이트 얻은 그런 걸 했던 건데 사실은 이건 제 얘기잖아요. 제 얘기인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네 얘기잖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제 책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했던 그런 주제로 책을 썼을 때 타겟을 오히려 뾰족하게 인제 잡았을 때 좀 '반응이 당연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등학급 경영이라는 것도 아까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에
학급 경영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보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사실은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를 큰 제목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면 책 안 팔린다고 그거 그냥 소제목으로 넣어주셨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긍정,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저희가 고려학교나 실천에서도 계속 제가 습관 인증이나 마인드 세팅 하는 그런 프로그램 돌리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내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학급 경영 수업을 제가 잘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자, 그런데 이제 중등이라고 또 딱 이름 붙인 이유가 초등 선생님을 위한 자료는 엄청 많아요. 근데 중등 선생님들 활동도 초등 선생님들 비해서 많이 안 하시고 책이 별로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가 있어가지고 중등 선생님들을 위한 학급 경영책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중등을 넣어서 했는데 의외로 이 책도 이제 반응이 괜찮은 게 오히려 중등 넣어서 그러면 초등 쌤이 안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등 넣었기 때문에 중등 선생님들 뭐 신규 발령 교사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요 학급 경영책 내고 나서 제가 이제 북토크 뭐 이런 거 초대받아서 가는데 제가 일반인들이 있는 톡방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학급경 얘기를 하니까 뭐 학원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입장이나 아니면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 중학교가 어떤지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이제 쓰면 좋겠다 해서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라는 책을 이제 중학교 시스템을 이렇고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미리 준비시키면 좋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학부모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들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은 어, 뭐 학급 경영 이런 거는 다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약간 수업을 엿보는 느낌이 든다. 그다음 초등 선생님은 중학교 시스템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 출판사 특징은 또 그 저자 얼굴을 넣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또 과감하게 그럼 이때 안 하면 또 언제 해보겠냐 싶어가지고 그때 또 돈 주고 막 프로필 사진 찍어가지고 했는데 다 빨간색이 제가 잘 어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프로필을 어디서 지금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도성이라는 책은 김덕년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김덕년 선생님이 요 책의 주 저자죠. 그러니까 저희를 팀을 모아가지고 같이 책 써보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김덕년 교장선생님하고 인연도 그냥 페북에서 이분 활동하시고 이분도 교수평기라는 이제 책을 꽤 쓰셨고 대구에 강의도 몇 번 오셨고 해서 이제 먼발치에서만 보고 있다가 제가 실전교육교사 모임 연수에 이분을 모셨거든요. 연수 강사로. 이제 강사로 모시고 그냥 이제 연수 끝났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같이 책을 쓰는데 참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제가 평소에 활동했던 게. 그래서 사실 저는 주도성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프로젝트 수업을 생각했거든요.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랑. 제가 앞서서 프로젝트 수업 체인지 메이커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학생 주도성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좋은 이제 교수법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도성 공조책 안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수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근데 요 교육과 실천 이제 대표님이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 다시 단독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 왜냐면 제가 이제 사례가 수업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제목에 넣을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깊이 있는 학습에 필요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 책이 어떻게 보면 시리즈 성격인 거거든요. 교육과 실천에서 나왔고 주도성 연결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최근에 나온 거죠. 작년 연말에 학생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활동 경쟁력이 되는 거는 사실 저는 정말 뭐 미비한 거고 뭐 인스타에 요즘 되게 뭐 젊은 초등 선생님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분이 10만인가 뭐 100만인가 10만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팔로워 수가 그렇게 있으니까 책 내자마자 막 절판이고 2세, 3세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각종 인터넷 그 이제 지점에서 뭐 북토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책을 예전에는 그러니까 책을 내서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 명성을 쌓아야 된다. 약간 이런 구조였다면 최근에 제가 지켜보면 이미 유튜버나 인스타나 좀 키워놓고 이미 거기에서 이제 명성을 얻은 분이 책을 내면 그 책은 그냥 내용을 사실은 내용도 물론 좋겠지만 내용을 떠나서 그 명성의 힘으로 좀 책이 잘 팔리는 그런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까 요런 책들은 투고를 한다 했잖아요. 투고할 때 출간 기획서 쓸 때 저자 소개도 같이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까지 제가 어떤 책을 냈는지 이제 다 넣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출간 기획서에. 근데 그 사람들이 판매 주소 같은 거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등학교 경영책이나 뭐 그 앞에 있는 책이 판매 지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출판사에서 이 사람 책 내면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고 제가 뭐 고려학교나 실천교육교사 모임 이런 거 활동하는 것도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왜냐하면 잠재된 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좀 SNS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많이 봐요, 사실. 그리고 저자한테 홍보를 엄청 많이 부탁을 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도 또 책이 나왔잖아요, 공저. 지금 안소연 선생님도 같이 이제 참여했던 건데, 사실 저는 글 쓰는 게 아까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는 정말 제 얘기를 어린 시절부터 해서 다 쏟아냈는데, 그 책을 이제 원고를 제 남편이 제일 먼저 읽고는, 야, 니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읽고 막 되게 장하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거는 누구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글쓰기 공부할 때 되게 와닿았었고 일단은 일상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내 역사를 이제 남기는 거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원국 작가님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제 어, 그 대구에 강의 왔을 때 사인도 받아놨는데 지금 제 오른쪽 이제 여기 벽에 언제나 보이게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최성경의 글쓰기에서 그때 이제 딱 사인해 주셨는데 나의 존재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다. 투명 인간으로 살기 싫어서다. 이게 뭐 내가 막 유명해지고 막 이게 그런 걸 떠나서 내 존재를 확인한다는 말이 저는 되게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게 되게 와닿았었고, 저는 또 이제 글 쓰는 게 좋은 이유는, 계속 발전하는 게 보여요. 글 쓰는 게, 글을 잘 쓴다는 게 사실은 뭐, 내가 영감이 막 이렇게 나서 한 문장 썼는데 막 그게 명문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밍웨이나 되게 유명한 작가들도 뭐 그 작가들이 이렇게 그런 작품을 쓴 이유는 퇴고를 진짜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초고는 다 쓰레기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저는 계속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좋아지는 그 과정이 되게 좋고 또 책 내는 작업이 재밌는 거는 제가 막 글을 다듬어서 이제 어, 완성해서 초고를 넘겼고 편집자나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서 또 세상에 나오는 모습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그냥 한글에 A4 용지에만 모아놓는 글이랑 책으로 나왔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글도 다듬어져서 나오지만 이제 예쁘게 옷을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이런 거.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도 이제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이 책도 화면으로 봤을 때도 너무 예뻤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진짜 막 예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굿즈, 키링이나 뭐 이런 이제 그 장바구니 같이 생긴 가방 이런 거 굿즈도 너무 이제 그 대표님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구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작업 자체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저는 더 글을 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이제 부장님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나는 옛날하고 똑같은 저는 지금 요새 그런 거 많이 있구나. 난 예전하고 똑같은데 20대 때랑 마인드가 똑같고 난 똑같은데 막 사람들이 하잖아요. 특히 어린 이제 선생님들이 막 부장님 그러면서 막 공손하게 막 하면은 '아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같이 뭘 하려고 해도 예전에는 막 같이 놀고 저는 이런 거 젊은 쌤들하고 같이 놀고 좋은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으면 혹시 불편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배려를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제가 또 고려학교나 실천교사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쓸 때는 '내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 나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글은 이제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글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선생님들은 글을 이제 쓰고 뭐 아이들한과 소통 그다음에 이런 거에도 인제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쓰셨으면 좋겠고 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도 저는 생각을 하면 이게 저는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 쓰는 거나 뭐 지금 책 쓰고 제가 강의하는 게. 소일거리로 좋아요. 글 쓰면 시간 진짜 잘 가잖아요. 또 글을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여행을 다니고 퇴직하고 나서 여행을 다니고 뭐 취미 활동하고 이것도 좋지만 사실 뭐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들면 나도 좋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니까 어 거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주로 글을 쓰냐?"라고 하면 저도 뭐 학교 일로 바쁘고 학교 뭐 애도 인제 케어해야 되고 하면 지금은 또 제 시간이 애가 인제 커가면서 더 많아지긴 했지만 애가 더 어릴 때는 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아침잠 진짜 많은 사람인데 진짜 노력 많이 해서 인제 새벽형 인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2017 년, 18년 그때 이제 긍정의 책 낼 때 너무 제가 글을 쓰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난 써야 되는데 언제 쓰지?' 그래서 아침에 평소보다 10 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10분 동안이라도 몇 줄이라도 썼어요. 몇 줄이라도 쓰고 어떤 날 막 잘 써지면 한 30분 안에 한 꼭지 채우지만 안 써지는 날은 뭐 제목만 쓰고 끝나는 날이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때는 글 한 편은 무조건 쓴다. 제목이라도 쓴다 해서 35 일을 제가 채웠고 근데 그렇게 끄적인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덧붙이고, 덧붙이고 해서 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책 쓸 때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는 제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평소에 제 생각 비공개로 올리든 뭐 이웃 공개로 올리든 그런 것도 있고 책 읽었고 썼던 이제 인용하는 문장 이런 것도 인제 블로그에 많기 때문에 보통 구글링 하시잖아요. 구글에서 인제 자료 찾기 전에 전 제 블로그에서 먼저 뭔가 찾고 한두 문장이라도 이미지라도 인제 남겨져 있는 걸 보고 참고해서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블로그 든 어디든 선생님들 기록을 인제 남기실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켜고 쓰는 것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앱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저는 구글 킵 앱에도 생각날 때마다 많이 적어 놓고 그냥 제 카톡에다가 남길 때도 많고 어떨 때는 제가 고등학교에 인제 글을 많이 남기니까 글 남겨 갖고 제가 뭔가 인제 글을 쓰려고 할 때 옛날에 나 여기에 대해서 카톡방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카톡에 남긴 문장 긁어 와서 그 몇 줄이지만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글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 내야지 할 때 책을 쓰면 이미 늦다고 항상 강원국 작가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조금이라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기적 모임도 계속 운영을 했었고, 지금 뭐 실천에서 하는 명언 산책이나, 작가 글쓰기,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열 개 정도의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이 있다면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글은 100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1대 10대 100대 법칙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안 공개하는 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몽롱 쓰기라고 저희 소연쌤하고 같이 하는 생강학교라는 모임에서는 이제 그 대표님이 몽롱 쓰기라고 하는데 우리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의 책 읽으신 분들은 그건데 이거는 뭐 자기 검열 없이 쓰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손이 먼저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약간 이제 그런 글쓰기인데 그래서 이런 걸로 저는 이제 연습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한창 쓸 때는 10분 만에 뭐 2,000자 가까이도 쓰고 했는데, 저쪽 게을러져가지고 하도 안 써서 요즘은 좀 속도가 느려졌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좀 글량을 채워야지 다듬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남한테 보여지지 않는, 글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캘리그라피를 요즘은 또 많이 연습을 안 해서 여기 썼던 것만큼은 또 태가 안 날 것 같은데 전 학원 가서 배우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저 혼자 계속 연습해서 한 100일 이상 연습 넘어가니까 좀 글자태가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똥손이고 글씨체가 순글 진짜 못 쓰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약간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갑자기 캘리펜으로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막 잘 쓴다 그러면서 해주니까, 오,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캘리 연습을 시작한 게, 내가 부러워만 할 게 아니고, 나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일 혼자 5분, 10분씩 연습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물론 뭐 전문 캘리 작가들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제 글씨에 힘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나름의 글씨체를 이제 찾아가지고 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꾸준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캘리그라피 이제 쓰면서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 제가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평소에 써야 된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 책,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그 옛날부터 약간 격언처럼 영어 문장은 되게 유명한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When life gives you lemon, make lemonade인데, 이게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이걸 따서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 해서 이제 제주도니까 요 레몬을 텐저린으로 바꿔서 이제 영어 제목은 지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도에도 이제 제가 실은 글이 뭐였냐 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그 글을 쓰면서 내가 수술대 위에 이제 누워서 막 그 갈 때의 심정과 나오고 나서의 심정에다가 이제 제가 평소에 읽었던 어, 그 고전 레미제라블이랑 이상한 나라 앨리스 뭐 이런 거 이제 넣어서 제 생각을 해서 한 편의 글이 됐는데 이때도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다 쓰려고 했으면 저희가 그때 뭐 병원 있고 이러니까 기한 안에 사실 못 낼 수도 있어요. 글을 그렇게 긴 글은 아니었지만 한 챕터 한 꼭지지만 근데 그 레미제라블이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대한 서평을 제가 이미 쓴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연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쓴 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제가 그리고 평소에 뭐 어디 원고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공저 말고
다른 이제 김미숙 쌤하고 제가 또 독서 모임 같이 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조책을 같이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제가 썼던 글이 나중에 이제 책으로 엮여져 나올 때 그게 참고가 되어서 한 편의 글이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마 블로그에 보면 그냥 구글 문서나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지만 블로그에서는 비공개 글이라도 블로그에 뭐를 막 그러니까 다 저는 좀 저장을 해놓는데 그러면 이제 검색하면 사실은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뭐 만약에 치면 제가 이제 책 읽고 기록한 거 이런 거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끄적어 놓으면 이게 이제 바탕이 돼서 한 편의 글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기록을 많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래도 고려학교에서도 이제 고려학교 이야기라는 책도 나왔었고 선생님들의 저희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의 한 줄 모아가지고 선생님의 영혼을 위한 한 줄이었나요? 뭐 그런 책도 이제 공조로 나오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이제 1년에 한 편 정도는 저희가 뭐 종이 제출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자책으로 이제 해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칠기 선생님들도 기회가 될 때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을 많이 했더니 제가 목이 아프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마치고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화면 켜고 이제 이동 아까 하셔서 못 켜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 말씀을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소연 선생님, 금민선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교장 선생님 덕분에 새벽 기상도 어, 시작하고, 교장 선생님 덕분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많았구나, 오늘 강의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다시 또 새록새록. 정말 꾸준히,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늘 먼저 해주시니까, 이렇게 고려학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이렇게 학교 생활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같이 이렇게 이제 해주시니까 그 고전 산책, 고전 템미니 고전 산책 모임도 또 같이 운영해 주시고 하니까 좋아요. 네. 또 공감을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민선 쌤, 민선 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어, 어, 그래도 교장 선생님 뭐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네, 오랜만에. 그래서 얘기 들으니까 쏙쏙 들어와요. 제가 그, 제대로 못 듣는 것 외에는 좀, 뭐, 어, 얘기가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음, 얘기가. 아니, 글쓰기가 저는 이제 유영쌤 얘기 들으니까 시작하는 것도 되게 막막하고, 저는 이렇게 어디 메모를 남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블로그에 지금 글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게 뭐,
한 걸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시작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하나 진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시작하기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여기 여민정 선생님이 이제 네. 명언 산책, 감사일기, 묵묵 쓰기 오늘의 한 주 여러 가지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내가 딱 글 쓰기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감사일기라도 하루에 한두 줄이라도 쓰는 게 제가 애들한테 맨날 강요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감사일기 하루 세 줄 쓰기 이런 것도 쓰다 보면 감사일기 쓰다 보면 저도 이제 그냥 노트에 쓸 때는 또 그만큼 안 써지는데 음, 그 카톡에 막 남길 때 저 10가지씩 막 감사일기 적는데 그 음, 10줄이 아니고 막 길어져요. 막 뭐 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쓰다 보면 또 그게 어 거기에서 한 편의 글이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또 어떤 작가님은 뭐뭐 덕분에 감사합니다 해서 자꾸 붙이지 말고 글로 발전하려면 그 주제 하나 가지고 감사한 거 하나 가지고 이제 글로 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그건 이제 하다 보면 발전하는 거고 처음에는 그냥 감사일기부터 시작하고 뭐 오늘 있었던 일 한번 돌아본다든지 가볍게 그냥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 하루 두 쪽 읽기부터 저는 목표 잡아서 했거든요, 습관 잡을 때. 음,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목표로 시작해야지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저는 좀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습관 챌린지나 이런 거 참여하면서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이제 인증 선생님들 하시는 거 다 같이 하잖아요. 하는데 뭐 많이 못 읽었더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었으면 읽은 거고 뭐 한 페이지 중에 한 문장이라도 내가 건졌으면은 건진 거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거기에 저는 좀 초점을 두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지. 선생님 특징을 보면 이기적 챌린지 할 때도 21일 중에 20일 채워놓고는 하루 못했다고 막 안타까워하시고 막 음,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못했지. 근데 20일이나 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게 되게 강해요.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근데 이제 글을 명한 산책이든 뭐든 인증을 할 때도 그냥 했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내가 잘 쓰려고 부담을 가지면 이제 사실은 하나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목록일기 주제가 없죠. 목록 쓰기는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뭐, 그 전날 책 읽은 거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뭐, 누구 욕을 쓸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아무도 이거는 안 보여줘야 돼요, 목록 쓰기는. 예. 아무도 안 보여준다는 가정하에 이제 나 혼자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어제는 뭐 했다 그럼 진짜 생각나는 대로 쓸 때도 있고,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주제가 없어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밴드에 보면은 질문 쫙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나 이제 명언 산책에서 그 명언하고 뭐 그 질문 올라올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한번 목록 쓰기처럼 쫙 써보신 다음에 그걸 좀 다듬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민정쌤 목록 쓰기는 주제가 없고 왜 목록이냐면 눈 뜨자마자 사실은 잠도 깨기 전에 쓰라고 목록 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어떨 때 진짜 눈 감고 너무 잠아서 막 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약간 손으로 쓰는 느낌 목록 쓰기는 약간 생각 그러니까 오타도 고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쳐지는 대로 쭉.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티스트 웨이에서 모닝 페이지는 또 거기서는 또 손으로 쓰라 하거든요. 손으로 세 페이지 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세 페이지 쓸 사실 시간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으로 쓰는 게 오히려 이제 뇌를 뭐 이렇게 요구한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손글씨를 워낙 못 쓰기 때문에 손보다는 저는 이제 타이핑이 편한 것 같은데 본인 그거에 맞게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혹시 이성경 선생님 말씀 네. 가능하신가요?
네. 네. 재밌게 들었어요, 선생님. 어, 저랑 이름이 같은 우리 교장 선생님 존경해요. 네. 네. 그냥 영화 같은 느낌? 음, 네. 그리고 저 원래 소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왜 이거 고전 읽잖아요. 네. 근데 인증은 안 하는데, 네. 인증 안 하는데 저 혼자 느리게 따라가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 저 원래 이렇게 같이 정해놓고 읽다가 이렇게 한번 템포 놓치면 그냥 음, 시작은 창대하지만 항상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네. 좌절하거든요. 그러다가 네. 이제 최근에 읽은 글에 너의 속도로 가도 괜찮아. 그래서 음, 그냥 저의 속도대로 맞아. 가는데 이 음, 벽돌책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오비딕 읽고 있는데 14장까지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맞아. 할머니 쫙 달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음, 이제 전에는 그냥 책을 읽는다는 쪽이었는데 교장 선생님 따라서 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은 음, 소망이 저의 개인 이름으로 있는 저 혼자 쓴 책을 음, 겪고 싶어서 그래서 막 그 음. 관점에서 이제 소설책도 보고 뭐도 보니까 문장을 너무 잘 쓴 거예요. 이 음. 모비딕슨 이분이 모비딕이 맞죠? 예쁜 문장이 네네. 많죠. 문장이 너무 괜찮아서 중간중간 긁은 것도 있고, 월드는 아까워서, 저 원래 책 아까워서 이렇게 남겨두고 읽지 않는데, 월드는 아까워서 한 장씩 읽어요. 어, 문장이 너무 괜찮은 게 너무 맞죠.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감사하다. 보석 같은 책을 그래도, 많이 주셔서. 선생님도 네. 그 책은 그림책 공전은 꽤 네. 하셨잖아요. 맞죠? 네네. 네. 음, 그래서, 듣고 네, 싶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네, 오늘 딱 단독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네, 감사했어요. 네. 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곧 이제 또 단독자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수 선생님. 잘 들리시나요? 잡음 네, 없이? 네, 네. 요즘에 자꾸 잡음이 들어가가지고. 음, 어, 뭐, 또, 교장 선생님 또 말씀 들으면서 이게 교장 선생님 그 고려학교하고 어쨌든 저도 한 고려학교 활동 한 3년, 뭐 4년 이 동안이 저의 이야기, 저의 스토리도 쭉 같이 흘러가니까 마치 나의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대리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목록 쓰기 하신 것도 처음에 저도 그냥 목록 쓰기, 새벽 기상 이거를 이기적 모임에서 했는데, 그때 진짜 그 코로나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록 쓰기라는 게 일단은 좋은 점은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차마 뭐 말로 표현하지 못했고, 생각으로조차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다 글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고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 실타래처럼.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런 게 어쨌든 저의 제가 나의 이야기를 또 글로 쓸 때 유유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흘러가듯이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그거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감사일기도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야. 고려학교에서 뭐, 하라는 대로 저도 이제 따라 했어요. 그냥 무슨 음, 비판의식 없이, 음, 비판의식 없이 따라 했는데, 감사일기 또 너무 좋았던 게, 저도 이제 감사일기 하면서 이상하게 그런 감사일기가 또 한편으로 실천력을 굉장히 북돋워 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제가 써오면서 감사일기 쓴 것이 왜 실천력이랑 관련이 있는지 제가 이제 그거는 이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이렇게 내 그 마음밭을 갈아엎었다. 음, 저기 교수님 말씀이 갑자기 또 떠오르네. 거기에 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쨌든, 뭐 내가 그 어떤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도 많이 씻어졌고, 나의 긍정 에너지가 어쨌든 거기서도 채워지면서, 뭐, 감사일기다 보니까, 뭐, 또 긍정학원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긍정학원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뭐 우주가 도와준다, 막 이런 음, 말씀도 이렇게 네. 적어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내가 나를 이끄는, 내가 이제 나의 주인이 만약에 나라면, 그러니까 내가 긍정의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 또 감사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SNS 말씀하시는데, SNS도 굉장히 또 큰 힘이 됐던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느낌으로 뭘 하거나 어쨌든 할 때에는 내가 이제 그 뭐 싱크와이즈도 좋아했고, 그거를 또 블로그를 같이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고, 하다가 보니까 그 싱크와이즈 업체에서도 블로그를 쓰는 유저 이런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어, 그냥 선생님들 중에 뭐 싱크와이즈를 하는 분 이런 것도 좋아하셨지만, 뭔가 어, 그 자연스럽게 홍보해 주시는 그런 그 블로그,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런 거를 기록에 다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런 거를 선호했다. 그리고 또 뭐 체더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홍보하실 때 그런 뭐 어떤 뭐 사설 그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뭐그 일부 돈을 내고 그쪽에서 홍보를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 분야에 뭔가 호흡이 맞고 좋아하는 그 어떤 저 같은 사람이 SNS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팔로워 수가 많고 꾸준히 기록을 남기고 할 때는 그것이 어, 하나의 어떤 그 한 30%는 좌우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말씀하시기 힘든 것 같아갖고, 시간도 전 한 30분 얘기하고, 1시간 안에 끝날라 했는데, 벌써 1시간 반 지나서 10시간 다 돼가네요. 네, 그러면 저희 인증샷 한번 찍고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거기에서, 김현주 선생님이랑 박혜란 선생님, 박혜란 쌤은 이제 지금까지 같이 하고 계신 거, 김현주 쌤이 고려학교 1기 출신이시거든요. 3기까지 우리 같이 했나? 그래서, 또 들어보시면, 네, 이제, 프랙트 수업 사례 하시니까 도움 되실 거라서, 다음 주에 제가 줌 링크 고려학교에도 남길게요. 자, 그럼 저희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응, 이화춘 선생님 반갑습니다. 얼굴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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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끌게요. 감사합니다.